여러분 안녕하세요, 제니스입니다. 오늘은 또 날씨가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. 지금 우중충하기도 하고 제가 모처럼 좀 금요일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. 좀 전에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원장 직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상담 가능하세요? 그래서 다소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제 제가 몇 학년이죠?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. 그런데 아이가 국제 초등학교를 다니나 봐요. 제가 이 주변에서 국제 초등학교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좀 영어 학원을 보내서 이 정규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는 거예요. 이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 자녀의 연령이 학부모의 연령이다. 그렇게 눈높이를 두고 상담하세요 라는 그 멘트 혹시 기억나시죠? 똑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. 우리 남편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. 그래서 저는 또 순간 남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. 그랬더니 그 아빠 말씀이 아이가 뭐 리딩이나 좀 따라가는 거나 억지로는 따라간다 이거죠. 그 학교 정규 수업에 되게 걱정하시는 느낌이었어요. 제 생각에는.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꼭 국제 초등학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쭉 제가 들으라고 하잖아요. 상담할 때 먼저 듣고서 첫 아이고 또 이 엄마가 보통 상담하거나 이런데 바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토스를 해줬으니까 얼마만큼 이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순간 제가 받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. 저의 질문은 아이가 국어는 잘 하나요? 즉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이상이 없나요?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그거야 당연하죠. 한국애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이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글쎄요, 제가 볼 때 우리 아이가 또 한글도 늦게 뗐고 그리고 좀 그렇게 사회생활이나 또 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 다소 늦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는 학부모님 상담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우리가 말을 뭐 가나다라 뭐 단모음 이중 혼합음까지 다 뗐다고 해서 국어책을 막 술술술 읽거나 동화책을 내미는 족족이 다 읽어내진 않거든요. 하물며 영어는 파닉스가 끝나면 마치 내가 들이대미는 족족이 다 읽을 줄 안다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길래 한글을 다 뗐다고 해서 우리가 단어 시험을 보진 않는다. 여기 앉아봐. 아빠, 엄마 써봐. 뭐 이모 써봐.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한국 교육에서는. 유난히 영어에서만큼만 그렇게 단어에 목숨들을 걸고 또 어린 아이 때부터 연령 때부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. 단지 유보다 유보. 좀 더 축적되고 아니 뭐 저축한 게 있어야 내가 꺼내 쓰죠. 인풋돼 있는 것도 없는데 어느 정도 기본만 들어가면 단어 암기에 또 단어 숙제 내줘 이런 게 어린 아이들부터 계속 축적되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진정한 영어 교육의 진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아버님하고 통화하는 동안에 일단은 부모님을 좀 더 심적으로 큰일 아니다. 염려하지 마세요. 아버님이 보시기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
욕심이 아니지 않냐.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한글도 뗐을 때 엄마들이 옆에 앉아서 동화책 읽어줘, 끊임없이 읽어줘, 자기 전에도 읽어줘, 잔소리라도 해, 책 하나 읽어, 뭐 이거 읽어,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런 거지 단어 시험을 보진 않거든요. 영어는 더더군다나 이 자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. 이런 경우에 상담은 일단 충분히 들었다면 원장님들이 판단하셔서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뭘 해야 되지? 나도 뭘 넣어줘야 될지 몰라. 이렇게 그 짧은 몇 초에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드리는 거죠. 그래서 괜찮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영어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 한두 달 했다고 해서 딱히 드러나는 거는 없지만 그 작은 것들의 합이 결국은 내가 누적된 만큼 또 결과로 나오는 게 영어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서 내일 아침 조금 이른 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. 특강까지 다 물어보시고 이 어머니께서 또 자율등원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저 또한 배운 게 요즘 영맘이라고 해서 죄다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는 남편이 담당하고,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이라든가, 그리고 또 경제적인 거 양쪽에 다 맞벌이다 그러면 뭐 와이프든 아니면 남편이든 이렇게 깔때기를 하나를 꽂아서 각자의 영역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애가 하나야 걱정돼. 학교에서 좀 영어 사교육을 더 보내라는 그런 조언을 들었어.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, 또 이 자녀가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갈 수도 있겠네? 여기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셨으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과 그런 좀 둘 다, 왜요? 그 이상의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. 걱정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아직은 엄마 아빠의 그런 손이 많이 필요하고 보호 영역에 있다 보니까 같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똑같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괜찮아요. 큰일 아니에요. 근데 맞잖아요. 내 자녀가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위험한가요?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위험하지 않습니다. 다만 늦을 뿐이에요. 그것처럼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고, 또 그런 상담이 마음에 드셨던지, 원장님 제가 원장 직강이라는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. 원장님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. 정중히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내일 이 경기도 아줌마가 될 삼성 코엑스를 가야 하는데 아주 이른 시간에 좀 제가 이 시간밖에 안 돼요 했더니 맞춰서 오겠다고. 그래서 상담을 좀 잡았습니다. 이런 케이스는 어디까지 엮을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특강까지 엮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. 아이의 그런 정확한 현 주소, 현 위치를 내가 파악하고 있고, 또 우리 교실의 자랑거리, 커리큘럼, 지금 지난주부터 특강 들어갔습니다.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러한 영역으로 딱 한 가지에 제가 영어 원서로만 지금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. 1, 2학년 아이들. 짧은 그 유선 통화에서의 상담 기법은 원장님들이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선 전화로서 상담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. 다시는 우리 교실에 상담할 일이 없어요. 영영 이별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원장님이 어떻게 응대했느냐에 따라서 원장님 꼭 뵙고 싶습니다. 상담 좀 바로 잡아주세요. 라는 이야기를 또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. 대부분 우리 교실까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유선상에서는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일단 우리 교실에 와야
나도 보고 커리큘럼도 안내받고 우리 교실의 장점도 자랑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유선상에서 일단은 놓쳐버리면 이 어머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고 그냥 끊으면 그 이후로는 우리 교실에 노크하거나 상담할 확률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 또한 상담 팁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먼저는 들어보면요, 내가 할 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 듣지 않고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상대가 설득 당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충분히 들으십시오. 귀가 2개 있는 건 들으라고 있는 거고, 입이 하나 있는 건 그만큼 듣기보다는 배를 축소해서 내가 할 말을 적게 하십시오. 이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상담할 때는 많이 들어주는 것 자체가 원장님이 어떻다고요? 네, 훨씬 유리합니다. 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